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비교 연구. 오늘은 3강입니다.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라톤의 그 이데아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에 각각 기초를 해서 어거스틴 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쭉 이렇게 1강, 2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와 관련해서 그 실체, 그 실상과 그 허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편 논쟁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경험 세계는 그 불완전한 것이다. 그 경험 세계는 그 완벽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완전한 것, 완벽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은 관념 속에만 있다. 즉, 이데아 속에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그 완벽한 정삼각형은 그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그 관념, 그 아이디어, 이데아 속에 그 완벽하고 그 완전한 정삼각형이 있고,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정삼각형이다.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정삼각형이지 그 완벽하고 그 변치 않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그런 확실한 그런 그 실체가 아니라 이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 변화무쌍한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을 쫓아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인데, 이 어떤 사물이 지향하는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데아적인 것이고, 이 이데아적인 것이 그 경험 사물 안에 있다. A라고 하는 사물의 그 이데아가 B라고 하는 그 경험 내에 감각적인 그 사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진료 형상 이론을 통해서 이것이 신학에 적용되면 또 나름대로 이데아가 신학에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결과하고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철학적이고 이 신학적이고 한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그 줌 강의보다는 이 유튜브 강의가 좋은 거예요. 줌 강의는 뭐 계속해서 뭐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유튜브 강의는 강의를 해서 올려놓으면은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과정을 뭐 수료했다는 뭐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그 철학적인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그 신학적인 그 진리,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데아에 대한 것, 진료 형상에 대한 것, 그 형상이 결국은 뭐 이데아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그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실체, 실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실체, 실체, 또 뭐 본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체는 그 리얼리티,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티를 말하는 것이고, 본체는 substance. 그렇게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그 여러분들께서 그 계속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실체고 이게 본체구나. 뭐 실체, 본체, 그 유사하고 그 많이 혼동되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실체와 본체가 있고 이 실체와 본체에 그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요. 실체에 대립되는 개념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상.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헛것이다 뭐 이 말이고요. 본체와 대립되는 그 말은 우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연할 우자, 우연할 우자, 있을 유자. 그래서 우연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실체에 그 대립되는 말은 그 허상, 허한 것이다. 결국은 뭐 그 그림자와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체의 사물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만약에 실체의 사물이 없으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체로서의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건물에 그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물의 그림자는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그림자는 허상이고 그 실체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물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쉽게 그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실체와 그 대비되는 말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허상. 예. 그 실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허상이다. 허상. 예. 이 허한 것이다. 예. 그 뭐 헛된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헛된 상이다. 허상이다. 예. 그 실체가 건물이라면 이 허상은 뭐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뭐냐? 이데아는 완벽하고 그 완전하고 변치 않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실체다라고. 실체. 예. 이데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 경험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이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경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삼각형을 얘기했잖아요.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이 정삼각형에 대한 관념, 이데아. 이게 이데아인데 이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진짜 있듯이 이게 진짜 있는 거고, 이 경험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정삼각형, 좀 더 큰 정삼각형,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제 정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경험 세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삼각형들은 뭐냐?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이게 바로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완벽한 것이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데아 이것이 실제로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데아의 세계 속에 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것이 바로 실체고, 지금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씨, 박씨, 김씨 뭐 이런 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변하는 거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경험할 수 있는 개개의 개체적인 개개의 사람들은 이것은 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나는 이런 그림자고, 진짜 나는 이 이데아로서의 나예요. 이것은 변치 않고 이것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완벽한 나고, 이 경험 세계 나는 이것은 항상 변화하는 나고, 이 이데아에 있는 나, 이데아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실체고 실제 건물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경험할 수 있는 나,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예. 바로 이 얘기가 이데아가 실체다. 실체, 리얼. 이 리얼하다라고 하는 리얼리티. 예. 예. 이 이데아가 실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데아가 실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했던 안테렘, 예, 이 사상하고 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안테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가 사물, 사물, 경험적 사물이죠. 경험적 사물 이전에 있다. 경험적 사물 이전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데아가 이 실체가 먼저 있고 이 실체에 의해서 경험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실제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건물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실제 건물이 없는데 무슨 그림자가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 있었던 거죠. 안테렘이죠. 이거는 경험 세계 레 경험 세계인데 이 경험 세계 이전에 안텔렘,
경험 세계 이전에 이데아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안테렘 사상하고 그 실체, 이데아가 실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그 아주 그 연관성을 갖고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데아를 그 실체로 보는, 이데아를 실체로 보는, 그리고 안테렘을 받아들이는, 안테렘과 연관되어 있는 이데아, 이것이 중세의 그 안셀무스의 그 신념론으로, 리얼리즘으로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리얼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체 리얼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나온 것이고, 따라서 안테렘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리얼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디어, 이데아 관념이죠. 네, 관념. 이 관념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론, 실념론, 실제하는 것은 관념이다. 실념론, 실제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론, 실념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데아가 관념이 실체다.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거,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념론적인 이 철학적 사고방식이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그 철학이 그 신학에 적용되는 그 루트를 우리가 알아야 신학을 정확하게 근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실상이 뭐냐 하면은 리얼리티를 말합니다. 실상. 그 실상이라고 하는 거, 실상. 이 실상은 바로 허상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말해요.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그 소망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에 그 리얼리티, 실상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거죠. 믿음은 감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아간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경험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이 감각적인 게 믿음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면 뭐냐? 믿음은 관념적인 거죠. 이데아적인 겁니다. 믿음,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관념적인
믿음이 이게 바로 실상이고, 그러면은 감각적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만져보았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져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 그것은 오히려 허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을 참으로 실체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냄새를 맛보고 이 감각적이고 이 경험적인 것들은 그 우리가 바라는 것에 그 허상이고 그건 허상들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고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소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랍니까? 그러면 그 소원과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실체다. 감각적이고 무슨 그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토대해서 여기에 토대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지식이죠. 그 지식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그 실체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바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그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무엇에 해당됩니까? 노력도 그 내가 직접 이 경험 세계에서 힘쓰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노력하는 것이고 귀로 듣고 노력하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체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그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정통 사상은 바로 이 신념론에 있습니다. 예, 신념론. 이데아가 실체다. 안테렘적인 이와 같은 그 사상에서 그 우리 기독교 믿음 사상에 진면목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신념론이라고 하는 거 실체, 예. 이데아가 실체다. 예. 관념적인 것이 실체다. 예. 경험적인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안테렘과 연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실제론이고 이와 같은 그 신념론은 어거스틴의 사상 속에서 많이 보입니다. 예, 어거스틴이 플라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이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귀로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데아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경험 세계,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
예, 보이는 바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짐승, 보이는 생명체 이런 것들이 경험적 사물이 다 만들어졌다. 완전 안테렘이죠. 안테렘이고 그리고 이 신념론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리얼리티구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리얼리티고 다른 모든 경험적 사물, 만들어진 피조물 이런 것들은 다 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어거스틴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창조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신념론, 안테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정통 사상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편자라고 하는 거. 보편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또 강의하게 되는 것이 그 보편 논쟁인데요. 그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자. 보편자가 뭐냐? 이 보편자가 어떠한 거냐? 뭐 거기에 대한 뭐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자,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적이다, 뭐 보편적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류, 어떤 종을 말합니다. 어떤 류, 종. 그 류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어떤 개체를 하나의 관념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인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인류다. 그럼 인류는 뭡니까? 인류는 이 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보편자를 말해요. 예? 인류가 뭐예요? 인류가 이 개개인 뭐 이래서 뭐 백인, 흑인, 뭐 황인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흑인 종이든 백인 종이든 그렇죠? 뭐 황인 종이든 간에 이것을 다 한 묶음으로 묶어요.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차이는 없애고요. 동일한 점,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점을 끄집어 올려서 인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류 밑에 종이 있죠. 그러면 이 종은 또 뭡니까? 종은 각각 개인들을 이분은 피부가 희다, 검다, 노랗다 이런 거를 쭉 따져가지고 피부가 흰 사람들끼리만 또 묶어서 피부가 흰 사람들끼리만 묶었어요. 그 피부가 흰 사람들끼리 묶었는데 그래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건 없애버리고 피부가 희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 하나를 끄집어 올려서 백인종으로 만든 거죠. 백인종. 이 종이 나옵니다. 백인종, 인종, 그렇죠? 인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검은 사람들끼리 묶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사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뭐 저 신장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다를 거야.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없애버리고 같은 거,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나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또 종으로 만들었어요. 흑인종.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거나 류라고 하는 거는 종도 그렇고 류도 그렇고 좌우지간 어떤 개체의 차이, 이 류는 종들의 차이를 없애고 그 종들의
자연스럽게 같은 점을 끄집어 올려서 만든 보편적인 게 류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의 그 또 이 차이를, 개인의 차이를, 또 뭐 개체의 차이를 없애고 동일점을 끄집어 올려서 만들어진 보편 개념이 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류나 종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보편자예요, 보편자. 그래서 뭐 보편자로서 류의 대표적인 것은 인류. 인류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이 어떤 그 종족의 그 어떤 차이점을 없애고 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 하나를 뽑아서 인류라고 한 것이고, 그 류라고 하는 개념이 참 높죠, 이렇게. 그 다음에 류 밑에 종이 있는데, 이 종,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하는 이 종도 결국은 각각 개인의 어떤 피부색이 공통적인 것만을 끄집어 올리고 나머지 차이점은 없애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개념이다. 종도 보편적인 개념이고 류도 보편적인 개념이고, 류는 종보다 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보편적인 개념이고, 종은 류보다는 훨씬 더 작은 범위의 보편적인 개념이다. 좌우지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종도 보편적이고 류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편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무엇과 유사합니까? 보편자, 인류, 인종. 이게 사실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바로 이데아더라는 거, 이데아. 그렇잖아요. 이게 이데아예요. 이게 경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종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묶은 관념이죠. 예. 어떤 그 피부의 색깔을 따라 가지고 어떤 하나로, 어떤 관념으로 백인종이다라고 하는 관념의 그 보편자적인 관념으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백인종, 이 보편자고요. 흑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인종, 흑인종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 뭐 백인종, 흑인종을 우리가 그 경험 세계에서 이것이 백인종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죠. 네. 현실 세계의 백인종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피부가 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백인종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관념이 백인종 아닙니까? 그냥 관념이기 때문에 이 보편자고, 관념이기 때문에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데아. 이데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관념이기 때문에. 예. 그 인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류. 우리가 무슨 인류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개개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인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는 거고, 그렇죠? 개개인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 개개인을 어떤 그 차이를 다 없애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관념만을 떠올린 거죠. 예, 관념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죠. 머릿속의 관념이지 무슨 인류가 실질적으로 내가 인류를 경험합니까? 현재의 세상에서, 내가 감각적인 세상에서 인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도 보편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데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관념으로 만들어진 이 이데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자가, 그렇다면은 그 이데아가
경험 세계에 선행하듯이 안테렘적으로 선행하고 경험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이 보편자가 그 실제 하는 것이냐, 실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보편자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논쟁을 바랍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이 보편자가 그 이데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처럼 그 경험 세계에 앞서 있는 것이고 안테렘이고, 그렇죠? 또 경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고, 예, 경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그 실제하는 것이다. 그 이데아 보편자가 실제하는 거지, 그 개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인종, 이게 진짜 이게 실체예요. 그리고 그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허상이죠, 허상. 예.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이거는 허상이고, 인종,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뭐 흑인종 이와 같은 인종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건물이에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만나는 피부가 까만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편자가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데아가 안테렘으로서 그 사물 세계에 선행해서 그 이데아가 실제하는 것이고, 사물 세계는 그 허상으로 있듯이 그림자로 있듯이 보편자가 그 실제한다, 보편자가 리얼리티다라고 주장한다면 인종이나 인류나 이런 개념들이 건물처럼 진짜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인종이나 인류라고 하는 이 건물처럼 이렇게 우선 실제하는 이러한 관념에 의해서 모든 개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 보편자가 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그야말로 참 이데아가 실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생각에 아주 그 지대한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편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뭐냐? 그럼 보편자가 실제냐? 그러면 뭐 종이나 류 이런 관념들이 실제하는 거고, 경험적 사물은 그러면 이건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벨라르두스의 개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벨라르두스의 개념론은 이 안셀무스의 그 신념론하고 다릅니다. 안셀무스의 신념론은 결국은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어거스틴을 스콜라적으로 계승했던 그 위대한 그 철학자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라르두스는 어떻게 봤느냐? 이 아벨라르두스는 이 실제하는 것이 그 건물처럼 실제로 있는 것이 그 뭐냐? 이 건물처럼 실제로 있는 것이 이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의 그 이데아가 아니다.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의 이데아가 아니라 오직 관념적인 것이다. 개념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안셀무스의 신념론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안셀무스의 보편자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관념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결국은 이데아가 실제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데아가. 이데아가 실제, 리얼리티, 리얼, 실제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이데아가 이 플라톤적인 이데아를 말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것이 실제한다 이런 말이고, 그 보편자는 뭐냐? 보편자는 그러니까 류라든지 이 종 같은 이런 이제 보편자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데아지 이게 어떤 개념이 아니다. 이데아로서 관념적인 것은 맞아요. 이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개념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적인 것이죠. 이데아는 경험적인 게 아니니까 관념적이에요. 관념이에요. 예, 맞아요. 관념이에요. 이 머릿속에 떠오른 관념이에요. 그 머릿속에 떠오른 관념하고 그 완벽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에요. 관념하고 이 개념은 또 다른 겁니다. 이 관념은 이데아, 아이디어예요. 이 개념은 컨셉트예요. 이것은 노션이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관념하고 개념하고 뭐가 달라요? 이 관념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것이고 안테렘이죠. 안테렘이에요. 실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데아가 관념이 건물이다. 그러면 경험적 개개인의 사물은 뭐냐?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신념론. 그게 바로 안셀무스의 신념론, 안셀무스의 실제론 그런 것이고요. 그때 신념이다라고 할 때는 개념이 아니라 관념을 말합니다. 관념이고 이 아벨라르두스의 개념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전제되는 것이 안테렘이 아니라 이 아벨라르두스에 하면 포스트렘입니다. 포스트렘.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안테렘이 있고 인레가 있고 포스트렘이 있다. 이데아 관념이 안테렘으로 있다. 그러면 사물에 앞서 있어서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물에 앞서 있어서 사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념적인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듯이 보이는 사물이 만들어졌듯이 그렇죠? 그게 바로 안테렘이잖아요. 그 인레라고 하는 것은 이 이데아 관념이 또 사물 세계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고 이 포스트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관념이요. 사물 그 다음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개념인데요.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노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이것은 먼저 있는 것은 개체라는 거예요. 개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렘인데 우리가 전문 시간에 말했던 추상을 얘기해. 추상.
추상과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이 추상과 사상 이론, 이게 뭐냐? 자, 개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경험 세계에서 수많은 개체가 있어요. 수많은 책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상들, 이 세상에 수십억 개의 책상이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책상들이 있는데요. 이 책상들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흑인종 인류라고 할 때 이렇게 추상하고 사상하는 그런 방법하고 유사한데, 결국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이런 관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념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 차이점을 다 없애요. 그래서 어떤 책상은 크다, 어떤 책상은 작다, 어떤 책상은 철제다, 어떤 책상은 목재다. 다 다르죠. 예. 어떤 책상은 오래됐다, 이 책상은 새로 만들어졌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들을 다 없애버리고 같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그 무엇을 펴놓고 그 위에 무슨 책을 얹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무슨 필기 도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명상하고 생각하고 뭐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구, 그것은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이 수없이 많은 책상들 중에서. 그래서 다른 점은 다 사상하고 같은 점을 추상, 같은 점 하나를 끌어올려서 책상이다 라고 개념을 만든 거예요. 개념을, 책상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사전을 이해해. 사전에 보면 왼쪽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예. 이게 바로 개념이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개념이거든요.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 예. 이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게 사실은 뭐 이데아적인 것이죠. 예. 경험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추상을 거친 것인데, 추상을 하려면은, 사상과 추상을 하려면은 개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수없이 많은 책상들이 있고, 경험 세계에. 그러니까 이 경험 세계에서 개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체에서 그 다른 점은 없애고 같은 점은 끄집어 올려서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데아적인 관념이요, 결국은 개체 다음에 있어요. 포스트램이에요. 포스트램.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램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이, 이게 바로 건물과 같이 리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튜얼리즘, 예. 이렇게 개념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벨라르두스의 그 개념주의, 개념론입니다. 개념론. 그래서 개념이 실제하는 거다. 이 개념이 실제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각각 개체는 뭐냐? 이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 각각 개체가 허상이라는 거는 뭐 여기하고 여기 같아요. 이 보편자가 실제한다. 여기도 보편자 관념이 리얼한 거고, 경험적 개체 사물은 뭡니까? 이건 허상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벨라르두스의 개념주의도요, 컨셉튜얼리즘도 결국은 리얼리티, 실제하는 거는 컨셉트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개념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개체들, 각각 개체들, 이건 뭐냐? 이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램인데, 그 이데아적인 관념이 결국은 사물 후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 사물이 먼저 있고,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상하고 추상을 해가지고 이런 그 개념이라고 하는 책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책도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무슨 뭐 온갖 책들인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을, 다른 점을 없애고 같은 점, 지식을 기록해 놓은 것 뭐 딱 하나, 이 같은 점을 딱 추상해가지고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사물이 뭐보다 앞서 있다? 관념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 이데아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경험적 사물 개체가, 이 램이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관념보다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적인 관념은 이 개체 사물 뒤에 나옵니다. 포스트 램. 그래야 추상이 돼가지고 개념이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말하고 개념이라고 하는 말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념은 이렇게 해서 추상화를 거친 결과물이 개념이에요. 항상 이 개념이라고 하는 컨셉트라고 하는 이것은 추상적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후에 나오는 거예요. 개체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램이에요. 이데아적 관념이 이 개념주의에서는 사물 뒤에 있어요. 사물 뒤에 나와요. 개체의 사물이 먼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추상화된 결과물로 개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형성은 항상 그 추후에 나오는 거예요. 개체가 먼저 있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개념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런 형성된 이 개념이 포스트 램으로서 형성된 개념이 이게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체는 먼저 있었지만은 이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먼저 있었지만 허상이다. 네, 그 얘기고요. 그 안셀무스의 그 보편자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자는 관념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데아처럼 먼저 있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먼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개체의 경험적 사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렘이고요. 안테렘이고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이 관념적인 이데아, 하나님 말씀 같은 이 관념적인 이데아가 그 사물에 앞섰기 때문에 안테렘이고 개체적인 사물은 다 나중에 나왔다. 그래서 안테렘이죠. 안테렘이고 이 개체적인 나중에 나온 이 개체적인 사물은 뭐냐? 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개체적 사물은 허상이고요. 여기서도 개체적 사물은 허상이에요. 둘 다 허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안셀무스의 그 실제론 신념론은 이 보편자 류종 같은 이 보편자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개체 사물에 먼저 있었고, 그렇죠? 먼저 있었고 이 먼저 있었던 이 보편자가 이 사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보편자로서의 이데아적 관념이 사물보다 먼저 있다. 안테렘이고 이것은 개념인데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추상화된 결과물로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포스트 램이다. 좌우지간 안테렘이든 포스트 램이든 간에 여기는 개념이 건물과 같이 실제하는 것이고 이 개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여기서도 관념이 건물과 같이 실제하는 것이고 이 개체는 좌우지간 뭡니까? 그림자와 같이 허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신념론이고 이것이 아벨라르두스의 개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론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중세를 날려버린 그 이론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론. 이 개념이고 개념이 실제한다는 얘기고 이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유명론.
이것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사고방식이죠. 이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 이름 명자, 유명론. 이 유명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실제, 리얼, 그러니까 전부 다 실제가 뭐냐, 건물이 뭐고 그림자는 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논쟁이 나온 겁니다. 이 유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 건물에 해당되는 실제, 리얼리티는 뭐냐? 이 리얼리티는 뭐가 진짜냐? 뭐가 실제 하는 것이냐? 뭐가 실제로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개체다. 여기서 무시당하고 여기서 무시당했던 이 개체들, 경험적 개체. 이 경험적 개체들이 이게 실제야. 이 경험적 개체 하나하나가 실제야, 실제. 이게 바로 리얼리티야. 무슨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념적 이데아라든지 뭐 개념이라든지 이거는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은 뭐냐? 관념이다, 뭐 개념이다. 이런 거는 뭐냐? 그것은 오직 오직 이름. 이 개체의 하나하나 사물에 대한 명칭, 그 개체에 대한 이름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게 바로 허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개념은 이 유명론에서는 허상이다. 이게 허상이야. 왜 허상이냐? 이 이름에 불과해. 이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럼 내 이름은 뭐예요? 내가 진짜지 내 이름이 진짜입니까? 내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진짜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개체가 리얼하는 건물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관념적 이데아다, 개념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관념적 이데아다, 여기서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 그거는 그냥 이름과 같은 거야. 그 이름이니까 이거는 허상이야, 허상. 그 실제와 허상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보편 논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중세의 이 보편 논쟁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가장 쉽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을 노미널리즘이다, 이 노미널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밖에 없는 것이다. 뭐가 이 관념적 이데아라든지 뭐 개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에 불과한 거야. 그 이름에 불과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다, 그걸 건물이다, 그래 보지 마라.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이름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개체가 하나하나의 개체가 진짜로 있는 거다, 리얼리티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 오캄이었습니다. 예. 자, 이 윌리엄 오캄의 그 개체가 이것이 리얼리티고, 이게 리얼리티고, 이 관념, 개념 이런 허상에 불과하다. 완전 혁명적인 사상이죠. 여기서 중세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자, 이 개체는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 세계적 감각적인 세계가 리얼리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과학의 발전을 열어둔 겁니다. 이 과학이 그 중세에 있어가지고 신학에 치여가지고요. 이 과학이 뭐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왜?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 개체는 허상이다. 여기서 뭐 관념적 실제든 개념적 실제든 관념이든 개념이든 이런 게 실제고, 이게 진짜 건물들이고,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 이거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경험 세계를 중요시 하겠습니까? 경험 세계에서 뭐 실험하고 뭐 결과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이 과학,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관념적 이데아가 실제다, 개념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 사상적 기저 하에서는요,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죠. 왜? 경험 세계가 허상이니까, 이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오캄 이후는 윌리엄 오캄 이 사람 영국의 수도사죠. 자,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험론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중세를 끝장내고 근세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험 세계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과학 문명이 이렇게 귀를 확 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와 같은 그 사상의 추이가 어떻게 그 적용이 되어서 내려왔는가, 신학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과학적으로 적용돼서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